북한이 2년 만에 DMZ에서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전단을 12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선박을 동원해서 전단을 살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확성기를 공개해서 이제 DMZ에서 방송을 하거나 또 전단을 살포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북한에 선전선동에 놀아날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자, 여기에 매몰되어서 북한의 확성기에 대해서 우리도 확성기를 같이 대처하니,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니, 이런 식으로 남측의 시선을 확성기와 전단에 집중시킨 다음에 정작 북한이 공격을 하는 것은 도발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도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조한미군 사령관들은요, 높은 수준의 영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북도발에 대응이 되는 거다. 자, 그러지 않고 지금 이 확성기의 확성기,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어차피 저렇게 가는 상황에서 북을 달래기보다는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새 잠수함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서 SLBM을 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협상으로 미국에게 이렇게 다시 하자고 복귀하는 것은 미 대선 이유가 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을 그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판문점 회담이라는 부분이 사실상으로 지금 깨진 거 아니냐. 판문점 선언의 합의 중에 보면 군사 분계선 일대 확성기 전단 살포 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깨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판문점 선언이나 9.19 합의를 갖다 이제 존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밀히 북한을 지켜봐야 될 부분은 김정은이와 김여정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현 상태가 권한을 계속 북한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김정은은 건강상의 문제로 죽었거나 그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고, 김여정은 건강하지만은 북한의 군부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후계자의 지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연금되어서 대외 간판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 아니냐, 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정경도 국방장관이 지금 최근에 잇따른 대남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여정에 대해 실질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용과 서훈이 평양에 갔다 와서 2018년 3월 달에 백악관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과정에 대해서 문이 창갈라 한다, 또 트럼프가 쇼를 해서 마치 김정은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 또 끝나고 난 뒤에 1시간 동안 트럼프가 한미 간에 훈련 안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쇼를 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싱가포르 회담이 결국은 6월 13일 다음날 한국 선거를, 지방선거를 문재인이 이기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회담이 완전히 쇼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미국을 꼬드겨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쇼들에 지금 한국이 가세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도가 미국에 관철되고 그리고 북한을 설득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겠느냐. 결국 미국도 북한도 둘 다 뺨을 때리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서로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을 합의를 붙이려고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약점을 잡아서 공략하고 있다. 또 트럼프의 사이나 딸의 전행 부분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사적인 인연을 만들어서 파고들어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 폼페오가 북한에 가고 있지만은 이 폼페오를 상대하지 않으면서 지금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합의가 되기 어렵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영변 폐기를 가지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문은 그것이 합의가 됐다라고 김정은이한테 이야기했고 김은 그것만 믿고 다른 대안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가 참모들의 반대로 트럼프가 발을 빼물어서 하노이에서 결렬되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남측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흘러가는 모양새가 북은 앞으로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했고 문은 5월 달에 일왕 즉위식 그리고 6월 달에 G20 등에 트럼프가 2번 참가할 때 그걸 판문점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다. 근데 정작 트럼프와 김정은은 직거래하기를 원했고 문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7, 8차례에 걸쳐서 북은 오지랖 넓게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고 문은 억지로 따라붙었다. 그래서 미국 경호원조차 문재인을 놓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다. 그리고 문이 회의장에 배석하지 못했다. 판문점에서요. 6월 30일 해동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볼턴을 배제시켜서 몽골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졌던 일은 이제는 이 이후에 더 이상은 지금 이 미북 회담을 전개하지 못할 거고 북은 연말까지 기다리겠지만은 연말이 지나면 대북 도발로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시도할 거다. 북은 트럼프가 있을 때 만만하게 엮어서 어떻게 엮어보려고 했지만은 문이 이쪽 저쪽에 정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볼턴의 회고록에 의해서 전부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마치 한반도에 구세주고 북한 폭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던 한국의 숙골들의 주장도 다 틀렸고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나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무조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추앙했던 이 보수 진영의 솔직히 말하면 썩은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볼턴이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문, 트럼프, 김정은의 저 쇼가 마치 거창한 뭔가의 흐름, 트럼프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문재인이 중간에서 잘 홍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양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폭로들이 터져나옴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상, 한국의 숙골들은 트럼프의 전지전능, 또 이 문급 패거리들은 문이 이 주역이었다라고 홍보하는 부분, 또 친북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평화의지가 있다고 한 부분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다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판문점에서 확성기 문제나 전단 문제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 강도가 매우 달라질 건데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2인자로서 권력을 강화한다는 건 정경두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가 건재하다면 김여정이를 2인자로 키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고 김여정이 2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을 해야 답이 나오지. 37살밖에 안 된 지도자가 지 애들을 힘을 실어서 해줘야지. 지 여동생을 키워줬다가 여동생이 나중에 지 애들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권력을 갖게 김정은이가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잿들이나 들고 오라면 들고 오고 뭐 시다발이나 하도록 만들고 남한에 갔다 오라면 갔다 오는 정도로 만들어야지. 김여정을 내세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악역은 김여정이 하고 자기는 최종적으로 굿캅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레벨로 올라가고 김여정은 문재인의 레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황당한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세계에서 김여정을 국가 지도자라고 대우하겠으며 또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서로 굿캅, 배드캅을 나눈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세계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김씨 일가는 나서지 않고 전부 같이 볼 건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차라리 최용해를 시키든 김영철을 시키든 이승근이를 시켜서 악역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왜 김여정에게 악역을 하게 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벌써 2달이 넘었다. 4월 중순 이후에. 자, 2달이 넘는 문제 동안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북한을 장악했고 김여정은 그들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김정은은 아웃됐는데, 자, 아웃됐단 말은 어쨌든 이 살아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대목에서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3대 세습이 사실상 끝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분도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전부 자기 군사력인 힘을 가진 군인 장성들이고 그들이 또 혁명원로의 자제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 죽었다는 사실이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김여정이 이름으로 내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 이름으로 내게 되면 그러면 옛날에 김정은이가 발표했던 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라는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부분은 김여정이는 살아있었고 건강하니까 그건 거짓은 아니다라고 돼서 김여정이 군부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김여정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김씨 일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최용해는 저가 아버지 최현이 사실상 김일성이보다도 더 열심히 항일운동이나 이런 혁명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최용해는 왜 요즘 안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에서 애써 말하지 않고 굿캅, 배드캅이라고 정경도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북한 사태를 제대로 내려다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결국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을 한 이후에 대미 도전까지 가는 상태를 미 대선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면 무력 충돌로 비화되고 또 그러지 않고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의 도발한 부분을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양보하면 이제는 이 문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을 보고 끼어들지 말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틈새가 벌어져서 결국 미국은 너네 운명은 너네들이 결정해라. 우리는 모르겠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서해상이나 휴전선상에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경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지만은 김정은의 건강과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외신과 국내 언론들도 김정은의 건강과 후계자 문제까지 겹쳐 최악의 내부 위기에 빠져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갖가지 도발로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펴게 될 거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끝났다라는 부분을 말로만 안 할 뿐이지 그걸 가정을 한 채 평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방정보부 분석관 출신인 이 백톨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학 교수는요, 북한이 내부 문제로 대남 적대 기조로 돌아섰고 수사나 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NLL이나 DMZ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거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북이 대화를 벌이고 적대 기조로 돌아선 것은 내부 문제 때문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 그럴 경우 군사 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